농업생명공학자 김용현 원장은 지난 일요일 1월 19일 한약재인 당귀 발효에 관한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당귀는 인체에 필요한 혈액을 만드는 조혈세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리불순, 생리통 등의 효능이 탁월하여 여성의 약이라고도 합니다. 김 원장으로부터 당귀의 기능 성분 및 발효 기술에 관한 강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당귀입니다. 예.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싹을 틔우면서 뿌리가 굵은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귀예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새싹이 돋는 당귀 뿌리를 캐서 먹으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귀를 발효를 해놓고 1년에 2번만 열흘만 소주잔으로 먹어요. 그러면 몇십만 년 동안 겪어왔던 진화의 유전자를 형성했던 그 물질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당귀는 혈관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항균, 항염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게 혈액을 만들어요. 사람이 혈액만 꽉꽉 공급이 된다면 좋아요. 혈액이 모이는 곳이 여자들은 골반 쪽에 아이들이나 놓는 것 때문에 이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혈액을 많이 만들어주면 생리불순, 통증, 생리통 등이 좋아서 당귀를 여성의 약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남성한테도 물론 되게 좋아요. 새로운 혈액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큼 사람한테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당귀를 먹으면 혈관 확장이나 이런 걸 해요. 그러면 고혈압, 그 다음에 혈관 확장하고 뭐 더 하냐면 근육도 확장을 해야 되나? 근육들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당귀도 약종에서는 좋은데 가장 원시적인 몇만 년 전부터 아예 먹으면서 유전자에 딱 각인되어 있는 풀. 그래서 당귀가 들어오면 피가 새로 만들어지고 조혈세포가 만들어지고 힘을 찾고, 그래서 아프고 다친 사람이 당귀를 먹으면 거기서 죽지 않고 집으로 당연히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당귀예요. 그래서 피가 안 되고 힘이 떨어지고 이걸 다 잡아주는 약이 당귀니까 당귀는 필수적으로 발효해놓고. 참고로 다음 주 구정 연휴 기간에는 발효 특강은 휴강입니다. 구정 연휴 이후 2월 2일 일요일에 개최하는 발효 특강은 재발효 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발효라는 용어 및 개념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재발효 기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재발효는 이미 발효액을 갖고 있을 경우 그 발효액을 이용하여 다른 발효 소재를 발효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인삼을 발효하여 갖고 있는 발효액이 있을 경우 그 발효액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담궈서 발효하면 두부에 있는 단백질이 발효되고 거기에는 인삼 발효액의 기능 성분까지 포함되는 탁월한 기능을 함유한 발효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 이후 2월 2일 일요일에 개최하는 김 원장의 발효 특강은 두부 단백질 재발효입니다. 두부 단백질 재발효에 관한 특강 계획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는 재발효 소재를 추가로 발굴하여 재발효에 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발효 소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발효는 물론 재발효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김 원장의 발효 특강에 참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 당귀의 특성 중 하나인 독성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당귀의 독성을 제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 원장의 당귀 제독에 관한 강의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6kg예요. 근데 6.3kg씩 해갖고 300g은 집에 가서
끓여 먹어요. 300g이면 그 열흘 이상, 열흘에서 보름은 충분히 끓일 양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요. 특히 3월하고 9월, 10월 높은 지대니까 9월 말 요때가 약효가 정말 뛰어나게 좋아요. 당기가 새싹을 딱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자연산 당기가 있다면 봄 돼서 싹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때 채취하면 약효가 굉장히 좋고요. 9월 말 10월 되면 높은 산에는 벌써 서리가 내려요. 서리를 한번 맞은 당기. 이번 탈환데 서리를 한번 맞은 당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때 당기는요. 끊으면 진액이 나오면서 우유하고 똑같아요. 완전 우유를 끓여놓은 것 같아요. 다를 때 당기는 끓이면 갈색이에요. 근데 3월 초올릴 때하고 9월에 설이 한번 맞은 당기를 끓이면 당기가 밀크색이에요. 요때 효능이 정말 뛰어나고 좋으니까 자연산을 다룬다고 하면 그때 한번 타겟팅을 해봐요. 특히 5대산 대관령 지역이 우리나라의 단기가 가장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산에 습기가 좀 많고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충분히 많아서 평생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쪽 지역에는 충분히 있는 약재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저거는 진북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당기는 역시 그래도 다른 지역 거보다 진북 것을 가장 상품으로 써줘요. 진부가 왜 좋으냐면 거기가 대관령, 오대산, 그 다음에 횡성, 치악산, 여기 귀래까지가 알카리 마사예요. 마산대 토성이 알카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석회암 알카리라 그랬죠. 진부는 화강암 알카리예요. 그래서 걔한테 생리가 딱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약재가 진부 거라서 진부 거를 쓰는 게 좋고요. 약재를 사면 진부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자연산은 오대산, 대관령 이쪽으로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봄돼서 헌팅을 할 만해요. 당귀는 독성이 있어요. 이 독성도 굉장히 중요한 약으로 작용되는 독성이긴 해요. 근데 이게 강력해지면 원추리하고 똑같아요. 설사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물에다가 할 때는 30분 이상을 끓이면 안 돼요. 30분 이상을 당귀를 끓이면 독성 성분이 너무 우러나와요. 그래서 당귀는 한 번 끓이고 버리고 한 번 끓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지 말고 막걸리를 써요. 막걸리를 쓰면 그 안에 당 성분이 있어요. 쌀로 막걸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당 성분하고 알코올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끓이면 독이 사라져요. 먹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물 반 막걸리 반까지도 괜찮아요. 2분의 1로 쓰는 탕도 있기는 한데 2분의 1에서 100%까지 막걸리를 써보세요. 그러면 30분 이상 1시간, 3시간 쭉 이어 끓여도 독이 없어요. 막걸리 독이 제독이 돼요. 그러면 다 빼먹을 수 있겠죠. 저 얼마큼 끓여야 돼요? 시간이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기본은 며칠씩 끓여도 돼요. 막걸리로 끓였을 때 막걸리하고 물을 반반 하던 그렇게 막걸리로 가지고 하면 100도 이전에 알코올은 다 날아가요. 그러고 끓기 전에 알코올이나 들어가서 세포나 이런 것들을 끊어내요. 물에 녹는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도 있는데 알코올 넣으면 지용성 성분까지 우려내는데 지용성 성분에도 당귀의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도 물어내고 그 다음에 독이 나오는 걸 뭐냐면 알코올 속에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독성과 만나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면서 독이 사라져요.
그래서 막걸리로 할 때는 시간 제약 안 받고 농도를 많이 끓일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30분만 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재료를 버려야 돼요. 끓이고 또 끓이면 안 돼요. 독이 나와요. 근데 막걸리로 끓이는데 소주 넣으면 안 돼요. 당이 들어있는 술이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곡물로 만든 민속주는 돼요. 화주 안 돼요. 양주 이런 거 안 돼요. 양주 안 돼요. 막걸리만 돼요. 그래서 막걸리나 민속주로 그걸로만 넣어서 끓이거나 반반 넣어서 끓이거나 하면 아주 좋은 혈액을 만드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300g 가지고 일단 끓여서 한 10여 이상 드세요. 어쨌든 당기는 제독을 막걸리로 해요. 내가 막걸리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쌀뜨물 있죠. 쌀뜨물을 약간 따뜻하게 해서 하루 정도 두어요. 그래도 제독이 거의 돼, 썰은 걸. 근데 이거는 꼭 냉한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 3, 40도 되는 물로 반드시 12시간 이상.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은 24시간도 제독하기도 해요. 근데 12시간 이상은 제독은 쌀뜨물로 따뜻한 걸로, 방 안 따뜻한 데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최소 12시간을 썰은 걸 넣어야지 제독이 돼요. 그래서 그 물로 끓여도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쌀뜨물이나 막걸리나 아니면 30분 내로 끓여서 먹는 거. 이렇게 하면 당기를 그냥 약으로 먹을 때는 됩니다. 생막걸리건 무슨 막걸리건 상관없고요. 미나리과의 아이들과 콩과의 제독은 당으로 해요. 다음 강의 내용은 실제로 당귀 발효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 원장의 당귀 발효 기법에 관한 강의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당귀를 6kg로 하고요. 바닷물을 3리터로 하고요. 생수를 3리터로 하면 소금의 비율은 0.75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네랄이 0.75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6kg 곱하기 0.67, 그 다음에 더하기 6 곱하기 26으로 그냥 가요. 0.2까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항균 성분하고 이런 게 강해서. 곱하기 2.5 나누기 7로 빼면 8이라고 하면 2.12 1호? 0.15 요렇게 2.15 요렇게 계산 넣으면 나와요. 설탕량이 얼마죠? 4.79요? 예. 부익인주 낍니다. 다시 계산해 보세요. 5.0 그러면 딱 5kg네. 부익인주 있어요. 당귀는 공생균주가 강해서 습식이 안 되면 무조건 위에 하얀 게 껴요. 하얀 게 끼는데 그게 향이 굉장히 특이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혹시 적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눈도를 안 눌러놨을 때 하얀 게 생기면 그 부유인조를 맛봐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우유나 이런 걸로 에다가 게를 한 숟가락 떠갖고 요구르트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요, 혈관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마음 편안해 이런 요구르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부유균주가 원체 생겨요. 돼지 감자나 이런 것처럼 부유균주가 생기는 아이예요. 저번에 했던 유분피처럼. 그래서 여러 번 적고 나서 1, 3, 5, 7 이럴 때까지는 부유균주 안 생겨요. 그거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눌름눌름 눌러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 뜬 데는 다 부익균주가 생겨갖고
이상해지니까 불균주 발생을 막기 위해서 꼭 습식을 반드시 유지해 줘야 되는 거라서 누름돌 준비하세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오늘의 그 발효. 냉이 종균, 물냉이 종균 좀 쓰고요. 그 다음에 물냉이하고 고들빼기나 이런 거 좀 쓸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기주 쓸게요. 그래도 발효는 잘 돼요. 사과 같은 거 가지고 그냥 해도 발효가 잘 돼요. 참고로 이번에 실시한 단기 발효 특강에 참석한 분들은 김 원장의 발효 강좌에 1년 이상 참석한 분들이어서 단기 발효 방법에 관한 강의를 통해 발효 기법을 이해한 이후 발효 소재인 당귀와 설탕, 바닷물, 종균 등을 집으로 가져가서 당귀 발효를 실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당귀 발효 실습 영상은 생략하였습니다. 약재를 끓일 때 옛날에 두툼한 약탕기라던가 아니면 압력밥솥 이런 것들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다는 못 가요. 아까도 얘기했던 스테인리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커피포트나 이런 것들은 다 스테인리스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가 생화학 반응을 막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반응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열할 때 세라믹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한데 그냥 무난하게 압력밥솥이나 이 정도면 그냥 그런 대로 주전자 써도 돼요. 물주전자 한 6L짜리 쓰면 그냥 그런 대로 천천히 해갖고 하는데 어쨌든 당귀는 향이 약하더라도 효능은 좋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향이 약해도 약성은 그대로 나는 거니까 농도를 물에다가 많이 희석해도 효능은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귀 자체는 어쨌든 사람 몸을 이루는 유전자 물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내 유전자의 어느 한 칸은 반드시 당귀를 주기적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애들을 잘만 채워 놓으면 사실은 건강 유지돼요. 당귀도 원래는 물가에 사는 아이예요. 물가, 습도가 땅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는 해발 1200~1300m 또는 물가. 근데 얘가 몽골 이쪽에 정원성 작물이니까 우리나라에는 높은 면원 이쪽 평창 여기에가 주자생지가 구성이 됐던 거고 걔들이 이쪽으로 내리면 더워서 죽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는 애들이 아삼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당귀는 아주 원초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끓여 먹는 건 이 컵으로 그냥 한 컵 정도가 기본이에요. 거의 모든 약재는 그냥 그렇게 출발하거나 한 줌을 집어넣고 해서 너무 진하면 물 타고 흐려도 효과는 똑같이 나오고 당귀는 굉장히 흐려도 효과가 나와요. 막걸리를 넣으면 오래오래 끓이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플러스가 되냐면 혈전이라던가 몸의 노폐물을 없애는 기능이 추가가 되줘요. 술을 그렇게 같이 끓였을 때는 술이 끓고 나면 항균, 항염 성분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 성분이 몸 곳곳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요. 여기에는 효과가 더 떨어져요. 생거일 때가 훨씬 걔는 효과가 좋은데 보존기간 때문에 절편을 해서 두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당귀 같은 것도 보면 보존기간이 채 2년이 못 돼요. 다른 약재보다 좀 빨리 손실되는 특성이 있어요. 빨리 조직이 깨어지고 효능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당귀 같은 것들을 약재방에 사거나 그러면 1년 이내 걸 사야 돼요. 일반적으로 약재는 2년까지는 똑같은 농약 효과를 보내는 당귀는 짧아요. 독기간이. 근데 뿌리가 크니까 절편을 해서 잘 말려서 습도가 줄어야지 그나마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끓인 거하고 지금 발효시켰을 때는 네. 독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효는? 발효는 유기산이 있고 미생물이 있고 당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독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들이 분해된 당과 탄수와 만나서 독이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발효를 하면 일단 설탕에 의한 제독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미생물의 대사물질에 의한 제독 하나, 이러면서 발효만 된다면 독은 없어요. 뭐 독에 의해서 발효가 안 되는 거야. 그 독이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그러니까 당이 독을 없애요. 잘게 찢어진 당이 결합해서 독을 없애요. 그러니까 술로 없지 않은 것, 열로 깨는 제독도 있고, 술이나 쌀뜨물이나 당으로 제독하는 것들도 있고, 콩가나 미나리가는 쌀의 당이나 당으로 제독이 되는 아이. 당귀에다가 자 다나 예. 복령, 응용도 네, 감초 이 정도면요 피 만들고 면역력 올리고 그 다음에 피톤치드에다가 비장까지 새로운 하나 탕을 만들었어요. 한약을 만드는 원리예요. 장기로 하는 약은 없어요. 3시간을 안 넘겨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에 끓이고서 점심에 먹고, 밥 먹고 나서 끓여서 저녁 때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끓여고, 요게 우리나라 약재 다니는 기본 기술이에요. 끝으로 2월 2일에 실시하는 김용현 원장의 재발효 특강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실시하는 재발효는 두부 단백질 재발효입니다. 재발효 기법은 일반적인 발효 방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발효 개념이므로 발효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발효 특강 참석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